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이제 어느새 여름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이 이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고 하던데요. 쌤 어떻게 더위 대비 좀 하셨어요? 어제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에어컨을 켜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아직 에어컨을 안 켜셨다고요? 저 그래도 아직 안 켜고. 저의 목표는 7월이거든요. 한번 7월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물수건으로 좀 이렇게 닦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선풍기를 한 서라운드로 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휴가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휴가 계획을 아무래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7월까지는 스케줄이 좀 있어서 한 8월 중순 정도쯤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네. 계속 제주도만 갔었더라고요. 오. 지금 되게 엔저 현상이 네. 심화되고 있어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번에는 한번 좀 해외를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무더위와 하루하루 싸워 이겨가고 있습니다. 쌤 근데 7월까지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쌤이 7월까지 바쁘시다는 의미는 네. 우리 취준생들한테 이제 네. 7월까지 계속해서 쓰고 뭔가 이제 면접도 보고 할 만한 기업들이 있겠다 하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실제 이제 사실 기업에서 7월과 8월은 이분들도 이제 휴가를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채용이 비수기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요 방학 동안에 있어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물론 면접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컨설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방학 때엔 무엇인가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방학 동안에 내가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육들 받는 곳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돼서 네. 대면 교육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을 잘 활용하시면 그렇죠. 또 우리 이제 취준생 분들께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은요.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0년 만에 1위 탈환인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쭉 1위인 줄 알았는데 네. 10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는 내용이었네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크루트는 최근 구직 중인 전국 대학생 872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삼성전자 8.1%가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1위에 올랐고 2014년부터는 10위권을 유지하다가 10년 만에 1위를 탈환한 건데요.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3%는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를 꼽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졸 초임을 5,3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2위 기업은 카카오 7.5%였고요. 이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카카오는 올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를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우수한 복리후생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했고요. 지난해 2위였던 네이버는 3위로 밀려나고 현대차는 8위에서 4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삼성전자,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다음 현대차 순서네요.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꼽혔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 삼성전자가 그동안 1등이 아니었다니 카카오가 1등이었다니 좀 놀라운데요? 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많이 물려 있을 거요. 네. 7만전자를 뚫었으니까 8만전자를 예. 기원하며 예. 일단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방학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네임을 딱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네. 이제 하반기 때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업과 직무를 정해놓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 네. 일단 우리 가연 씨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했냐 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크루트에서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크루트에서 한 그 조사 결과에서 10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위를 했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정하시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떤 조건을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까 이런 네.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연 씨는 만약에 내가 기업을 선택한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일반 취준생분들처럼 뭐 사무직이 됐건 영업직이 됐건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가 일단 1등일 것 같고요. 전 두 번째가 직주 근접일 것 같아요. 아, 직주 근접. 예, 그렇죠. 가까운 굉장히 데로 중요하죠. 가고 싶어요. 맞습니다. 아,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공계 분들께서도 나도 저걸 따져야 되는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집을 옮기면 되죠. 그렇죠. 직주 근접. 뭐 돈을 많이 준다면 그까지 예, 집 예. 못 구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예. 저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위기에 쓰러지지 않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위기에 그러니까, 쓰러지지 예, 않는 그러니까 기업. 쉽게 얘기해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선택하실 때 유명한 기업, 브랜드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는 기업 다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업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기업의 업력을 좀 봐라. 너무 짧으면 사실 이게 위기 극복 능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업력이 좀 길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97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세 가지 엄청난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겪었던 기업은 역량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못 간다 하면 중견, 중소를 가야 될 텐데 여기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업의 업력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파악한다면 네. 분명히 위기 극복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삼성전자 위기 극복 능력은 당연히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그럼 더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냐 아니면은 무엇인가 축소될 거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전이죠. 네. 그다음에 그 가전의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를 하고 있죠. 네. 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앞으로 계속 쓰일까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요? 더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생활이 되게 편리해지고 첨단화되면 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더욱더 많이 쓰일 거예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일 곳이 어디냐? 바로 모빌리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전 팔아먹을 만큼 다 팔아먹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뭐 팔 만큼 다 팔았습니다. 한 대 사는 사람이 두 대 세대 사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냐? 바로 모빌리티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한 기업이 5년 후, 10년 후에도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큰 기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무엇을 볼 수 있냐? 이 기업에서 신년사나 아니면 이런 어떤 사업 계획 잡을 때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런 기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투자를 한다는 건 증설한다는 얘기죠. 네. 증설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더 많이 뽑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한번 다시 신년사 돌아가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지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삼성전자 지원하지 말아라 해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좀 선택하자라는 예. 겁니다. 그럼 2위를 봅시다, 여러분. 2위는 네. 어떤 기업입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이죠. 카카오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카카오는 공채라기보다는 되게 수시치형의 성격이 짙어요. 카카오는 어떤 산업일까요, 가연 씨? IT 산업은 그렇죠. 아니에요? IT 산업이죠. 예. IT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보다는 사실상 인력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뽑는 게 어떤 분들을 제일 많이 뽑겠어요? IT 개발자분들을 많이 뽑겠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세일즈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세일즈할 수 있는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분들을 뽑을 겁니다. 어.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자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뽑는다라기보다는 카카오가 우리 생활이 굉장히 친숙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 강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죠. 카카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까요?
그러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그렇죠. 네. 이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활에 더 침투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근데 그럼 뭐 합니까? 내수인데.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냥 요거 먹고 한다? 예. 나쁜 건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5년 후, 10년 후에도 바로 카카오가 이러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카카오도 쭉쭉 뻗어나가야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3위가 무엇입니까? 네이버죠. 네. 네이버도 어떤 기업이죠? IT IT죠. 예. 근데 카카오와는 다르죠. 제가 뭐 카카오가 좋다, 네이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라면 그런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물론 뽑아주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가야 되지만 내가 기업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내수로 갈 거냐. 근데 네이버는 자꾸 뭔가 하잖아요. 예. 사실상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무엇인가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업 구조가 겹치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것만의 이런 오리지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두 회사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 분석을 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4위가 현대차였죠. 예. 예전에는 이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면은 뭐 자동차 하면은 딱딱하고 기계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게 자동차도 대변혁의 시기가 온 거죠. 아까 제가 삼성전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가 어디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제 뭐 자동차나 그렇죠. 뭐 이런 자동차라고 하면 안 예. 돼요, 가연 씨. 모빌리티. 아, 모빌리티. 모빌리티. 탈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예. 현대차가 앞으로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모빌리티야 라고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가전으로 가고 있죠. 아.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높이 평가받고 있고 그거의 첫 번째 시험 단계가 전기차죠. 예전에 현대차 하면은 내연기관, 네.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기술력이 떨어진다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현대차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오. 전기차 시대입니다. 예. 전기차는 다 같은 자동차 메이커가 똑같은 시기에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3위까지도 했었습니다. 우와. 유럽에서는 2위까지도 했었어요. 테슬라 다음이었어요. 그만큼 현대차는 지금 잠재 가능성을 응축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전동화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뽑고 있는 직무들이 물론 일반적인 이공계분들과 인문상용계분들도 뽑지만 조그만 IT 회사들을 흡수합병하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도 가전이니까. 예. 결국엔 테슬라와 같은 오토파일럿으로 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로 갈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붙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로 갔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모빌리티. 왜? 현대차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저는 현대차 자동차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 왜? 앞으로 모빌리티가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연관된 산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이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어떠한 산업인지를 파악하시고 예. 이 산업에서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 뭐 보는 거예요? 각각의 채용 공고를 보면서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할 것인지를 빨리 픽하십시오. 그다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하반기를 한번 노려보세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에는 얼마 받아? 뭐 어때? 힘들어 이러지만 나중에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산업을 선택한 게 되게 잘했다. 이런 기회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잠깐만 한마디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떤 컨설팅 회사,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펌 있지 않습니까? 뭐 맥킨지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여기를 다니셨던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 있지 않습니까? 예.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이공계로서 연구 개발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나는 전략을 짜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뭐 먹을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거기에 최연소 나이로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이제 어떤
그 스카웃 되셔가지고 우와. 이분밖에 없어요. 2차 전지 할 수 있는 게. 와.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그거 하신다고 했을 때 야 회사 다니지 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네. 근데 이분 앞을 내다보신 거죠. 아. 저도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멀리 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얼마 네. 받아? 복리후생 뭐가 좋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실 거라면 나중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그 모습을 위해서 조금씩 좀 투자해 보고 그러려고 한다면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면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와. 그런 면에서 오늘 1위부터 4위까지 나왔던 기업들이 속한 산업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좀 가까운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네네. 멀리 보면서 확장 가능성을 보고 네. 위기에 쓰러지지 않는 힘을 가진 기업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이제 네. 전통적인 산업에서 어떤 리딩 브랜드로서의 정말 이제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기업인데 네.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미래 AI 등등 새로운 분야 이제 투자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네. 좀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요. 어. 노력은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말아먹어요. 네. 돌파구를 못 찾는 느낌인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 예, 제가 요새 좀 잘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어. 정말 노력은 하는데 돌파구를 못 찾는다. 근데 스타트업인가요? 아니요, 큰 기업이에요. 어. 예.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가다가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또 취준생들한테 인기는 많거든요. 어. 이런 기업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실패도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예. 문제가 있으니까 예. 저라면은 그 기업을 원픽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이 얘기만 잠깐 좀 한다면 예. 여러분 그 SSG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손석구 씨가 SSG죠. 아, 그분이 손석구. 모델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전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 그룹을 보면은 참 좋은 그룹이고 네. 재밌는 기업인데 네. 저는 신세계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구나. 뭐 했어요? 여기도 내수잖아요. 아. 내수다 보니까 멤버십을 통합시켰죠. 네. 멤버십을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제가 있었던 CJ도 CJ 원포인트라고 해서 예전부터 통합을 시켰는데 예. 이쪽에서 왜 이걸 통합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얘기했죠. 해외 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먹을 거 2개, 3개 먹을 수 있는데 내수 시장은 인원도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 예. 한 사람이 구매하는 걸 제가 봤을 땐 하나 구매할 걸 2개, 3개 구매하게끔 아니면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으면 롯데마트 가서 구매할 걸 우리 마트로 와서 구매해. 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전략을 보면서 남의 떡 뺏어오기 전략. 그렇죠. 예. 결국에는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신세계가 이걸 성공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엄청난 폭의 매출이 상승한다거나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을까? 아.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예. 지금 약간 언론에서 조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혜택이 있어? 내가 체험해 보니까 스타벅스밖에 혜택이 없던데?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다른 곳들과 제휴한다고 합니다. 역시 그 전략도 뭐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로 와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아직까지는 수출 위주가 아니라 내수 쪽에 집중된 이런 그룹들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타개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가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유명하고 좋은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캐시플로우가 잘 돌지만 예. 미래를 봤을 때는 글쎄 아직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해서 또 차려져 있는 밥상에 숟가락을 따가 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밥상을 같이 차려야만 나중에 그 실익을 같이 또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시고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네. 확장 가능성인데 이 확장 가능성이 산업이라던가 네.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범위라던가 내수에서 이제, 그렇죠. 이제 해외로 나가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라라고 그렇죠, 조언해 주신 게 그렇죠. 맞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을 딱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산업부터 예. 네, 산업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무역수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무역수지에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카테고리가 나올 테니까 예. 카테고리별로 보시고 예. 뭐 지금 마이너스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하시면 예. 자꾸 이제 그런 게 보이고 들릴 거예요. 아.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예. 아는 만큼 들립니다. 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아.
요걸 좀 한번 여러분들 노력해보자. 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지금 이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이 기사를 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체계의 근거가 나온과 동시에 SSG까지도 나왔네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히 네네.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